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D 엣지 최초 시승입니다. 이번 신형 소나타는 페이스 리프트지만 도어 실링의 변경, 하이드로 부싱 적용과 브레이크 부스터 사이즈 증가 등 기술적인 변화도 다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 D 엣지의 기술적 변화가 탔을 때 실제로 체감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소나타 D 엣지의 외장 컬러를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어비스 블랙 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승 현장에 오니까 이 블랙 컬러의 차량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많았던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소나타 D 엣지는 좀 웅장한 느낌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보았을 땐 펄감이 아예 없고요. 그냥 쨍한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지 않고 적당한 포스감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트랜스미션 블루 펄 컬러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 펄감은 거의 없고요. 약간 매트한 느낌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소나타의 외장 컬러 중에서 이 컬러가 가장 예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컬러는 세레니티 화이트 펄 컬러입니다. 화이트 바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장 원픽의 컬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컬러가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녹턴 그레이 매트 컬러입니다. 이번 소나타 D 엣지의 외장 컬러 중에서 이 무광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차량입니다. 소나타 중에서 사실 외장 컬러가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가는 건 D 엣지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포스감이 넘치면서 조금 웅장하다라는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녹턴 그레이 매트 컬러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컬러의 유광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때 펄감이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약간 중후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보다는 무광이 조금 더 새로우면서 포스감이 살아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 D 엣지의 외장 컬러는 유광, 무광 포함해서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드디어 소나타 D 엣지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1.6 터보 모델이고요. 마력은 180마력입니다. 일단 첫 가속 느낌 같은 경우는 뭐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서 좀 디테일하게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터널을 진입 중이고요. 소음이 지금 이럽니다. 제가 지금 모든 창문을 다 닫은 상태이고요. 선루프 같은 경우는 선루프 커버, 이 천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촬영을 위해서요. 시속 83km 기준으로 터널 안에 정수구는 다 나옵니다.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NVH, 로드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윈드 노이즈, 소음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터널 안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조용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터널 나왔을 때 시속 83km 기준으로 이 정도 정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드미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윈드 노이즈 같은 게 조금 더 좋아진 거 빼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 소음 같은 경우는 현재 18인치, N라인을 제외하면은 18인치가 최대 크기거든요. 로드 노이즈가 지금 이거 방금 다리 이음새 밟았거든요. 이게 소음으로는 그래도 좀 크게 느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 방어, NVH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드라마틱한 차이는 이 풍절음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소나타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전륜,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운전석에 이 서스펜션 부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뭐가 추가가 되고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일반 부싱이 하이드로 부싱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부시가 쉽게 말하면은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쇳길이 부딪히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고무 재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고무 재질 같은 경우는 말캉거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충격 감쇄를 잘 해주기도 하지만 잔여 진동이 조금 남고요. 이 고무를 좀 딱딱한 거 쓴다 그러면은 잔여 진동은 안 남지만 충격 감쇄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나타 D 엣지에 적용이 된 하이드로 부싱 방식은 유체, 이 기름으로 감쇄를 한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딱딱한 고무와 말랑말랑한 고무의 그 사이 접점을 잘 찾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이제 놓으면 살짝 크랙이 있는 도로를 지나갔거든요. 충격 감쇠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엄청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단단함에 속할 정도로 승차감이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잔여 진동이 남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처럼 잠깐 타는 것보다는 장거리 혹은 장시간 오래 탔을 경우에는 훨씬 더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달라진 점은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기존 버전에 비해서 핸들링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 이 차체가 좀 기울어지는 느낌도 덜하고 핸들링이 조금 민첩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보고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뭉툭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느껴져요. 참고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6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CMDPS가 아닌 RMDPS 렉 타입 구동형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이 C타입과 R타입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직렬 방식이나 병렬 방식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렉 타입, R타입이 조금 더 부품이 비싸고 실제로도 좀 비싼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C타입 칼럼식에 비해서 조향감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런지 정말 좀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C타입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달라진 점은 브레이크 부스터 사이즈와 배력비 증대로 브레이크의 감각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브레이크가 좋아졌다 하면은 뭔가 잘 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속도를 높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지금 좀 세게 밟았어요. 근데 물론 소나타 정도면은 뭐 브레이크 힘이 부족하진 않았는데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이렇게 좀 세게 밟더라도 차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이전 모델보다 좀 덜합니다. 보통은 제가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밟으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보통의 차들은. 근데 다시 한번 속도를 내볼게요. 속도를 냈다가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밟으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정말 덜합니다. 요거는 마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았었던 이 모터로 제어하는 기술, 이모션 드라이브가 들어간 차량을 탄 것처럼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도와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밟았다가 이렇게 정차하더라도 요거는 확실히 급을 상회하는 느낌이 듭니다. 2.0 대비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6은 68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비와 배기가스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 CVVD 엔진과 자동 8단 미션 2.0 같은 경우는 6단 변속이 들어가요. 그리고 칼럼식이 아닌 렉 타입 구동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신형 소나타의 2.0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구형 소나타 2.0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가속감은 당연히 터보 엔진을 달고 있는 1.6이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저는 솔직히 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68만 원을 아끼고 2.0의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은 동일하지만 매핑과 로직 변경을 통해서 가속감을 좀 더 좋게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밟아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고요. 여태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다녔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디지털 계기판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풀악셀을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50km에서 100km까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4,000에서 변속이 됐습니다. 방금 6,000rpm 레드존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5,5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아이고 너무 빨리 달리네요 제가.
확실히 스포츠 모드다 보니까 여태까지 컴포트 모드로 다녔을 때보다 가속감이 조금 더 민첩하고 빠르게 가기는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쾌함 있잖아요. 그런 경쾌함은 사실 뭐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기존 1.6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2.0에 비했을 때에는 당연히 가속감이 좋았는데요. 신형도 뭐 그냥 똑같이 좋습니다. 사실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속 60km에서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브락셀! 얍! 이게 초반 반응감이 터보 엔진 치고는 살짝 굼뜬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나서부터는 정말 빠르게 나갑니다. 아, 근데 이게 초고속으로 갈수록 뭔가 이 고속 안전성이 살짝 흐려지는 게 느껴집니다. 뭔가 나도 모르게 핸들을 좀 꽉 붙잡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뭐 공기저항 개수도 0.23cd로 거의 소나타 중에서 역대급 공기저항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고속으로 갔을 경우에 고속 안전성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다운시프트 됐을 때 느낌이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업시프트. 지금 4,500에서 변속이 되었거든요. 이게 자동 8단 미션이 완성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시프트 될 때 변속 충격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다운시프트 잘못하면은 좀 변속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좀 속도를 내리면서 지금 다운시프트 됐거든요. 근데 거의 안 느껴져요. 이게 충격으로도 안 느껴지고 이런 소음으로도 별로 안 느껴지다 보니까 뭔가 요번 소나타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잘 나와서 뭔가 성능도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소나타 D 엣지를 탔을 경우에 스포티함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앞에 코너가 있어서 코너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코너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핸들링도 구형에 비해서 뭔가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특히 좋아진 점이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는데도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도 없고 차체 자세 제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마치 이거는 뭔가 서킷을 달리는 차를 탄 것처럼 이 하체의 안전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물론 플랫폼은 구형과 동일하게 N3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체 밸런싱, 뭐 부싱 이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좀 단단하게 좀 잘 붙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진하게 느껴집니다. 오, 방금 이런 코너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딱 10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요. 연비가 리터당 11.3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카메라 부착을 위해서 시동을 켜두고 좀 많이 서 있던 상태이기도 했었고요. 현재 에어컨도 켜두고 통풍 시트도 켜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에어컨도 안 켜고 공조기라든지 통풍 시트 이런 거를 아예 안 쓰고 다녔을 경우에는 연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차하기 전에는 연비가 리터당 15km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구형도 사실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신형은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통의 시승차는 길들이기가 끝난 차를 타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이 차를 오늘 처음 탔을 때 400km 주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길들이기가 안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최초 시승회에서 제가 뭐 가속감이라든지 연비 이런 것들은 실제 내가 차를 구매를 하고 장기간 탔을 때랑 조금 다르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륜 서스펜션 마운트에 링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노면 소음을 한 번 더 걸러준다고 합니다. 즉 부품이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방금처럼 이런 다리의 이음새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충격 감쇄를 기존 버전보다 한 번 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형 소나타는 뭔가 막 승차감이 엄청 푹신푹신하지 않습니다. 구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뭔가 중형 세단의 이상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요. 대신 이게 승차감이 좀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잔여 진동이 조금 남는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타면 탈수록 뭔가 좀 승차감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졌는데요.
D 엣지, 그러니까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살짝은 탄탄하지만 이 잔여 진동이 남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해서 뭔가 이제 독일차 같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처음 탔을 경우에는 약간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잔여 진동이 없다 보니까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편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런 느낌을 아주 조금 가져온 느낌이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소나타 2열입니다. 아무래도 소나타는 중형 세단이고 뭐 혼자 타도 좋고 둘이 타도 좋지만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만큼 2열 시승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서 제가 보고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후륜에 이 범프 스토퍼 길이를 축소하고요. 후륜 스텝바 중철 절식형 부실을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승차감을 조금 더 좋게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프로드라든지 방금처럼 약간 크랙이 있고 이런 뭐 방직턱이라든지 노면이 안 좋은 구간 이런 데에서 충격 감쇄를 더 잘 해주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1열도 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소나타 T 엣지 같은 경우는 2열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좀 노면이 정말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방금 방지턱을 넘었습니다. 방지턱을 한 시속 한 40km 정도로 넘었었는데요. 요 정도, 이게 화면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탑승을 하고 느꼈을 경우에 이렇게 좀 충격 감쇄를 정말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후방 부시의 절연율 향상을 위해서 내구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그 외에 달라진 점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짠! 지금은 2.5 터보 라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2.5 터보 같은 경우는 N라인인데요. 일단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가진 만큼 풀악셀을 밟아봐야지 제대로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나타 N라인에서는 1.6 터보하고 다른 점이 레브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브 매칭이라는 기능은 엔진 회전수를 유지한 채로 변속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변속이 될 때 부드럽게 변속이 되면서 불필요한 감속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런치 컨트롤이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기능은 런치 컨트롤인데요. 런치 컨트롤이라는 거는 출발 전에 이상적인 RPM 회전수를 맞춰줘서 최소한의 손실만으로 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현대기아차에 이제 조금 달리는 고성능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살짝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6 터보를 시승했을 때보다 뭔가 이게 바이크로 제대로 당길지 모르겠지만 제 귀로는 뭔가 조금 더 으르렁거리는 느낌이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 파워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말이 조금 거창하죠. 이게 가속 및 변속 시 인위적으로 변속 충격을 만들어줘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까지 1.6 터보 라인을 시승했을 때에는 이 자동 8단 변속기가 정말 부드럽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N라인에 들어가는 건 똑같이 8단이긴 하지만 DCT,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일반 가솔린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미션이 DCT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는 맛이 있는데요. 약간 지금 와인딩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벌써부터 막 으르렁 하는 게 좀 1.6 터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N라인이다 보니까 일반 모델보다 좀 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반대로 일반 모델은 있지만 N라인에 없는 기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고요. 두 번째는 ISG, 이게 스탑앤고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리어램프 정류핀과 건우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후방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최소화해주는 기능이고요. 건우 플랩 같은 경우는 이 리어 스포일러 끝부분에 위치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와류를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 가솔린 모델과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60km에서 100km까지 밟아볼게요. 브락셀! 얍! 오! 사운드가 다른데요? 지금 100km. 헉! 뭐야? 확실히 제가 1.6을 먼저 타다가 2.5 N라인을 타서 그런지 너무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들리세요, 이거? 방금 변속됐어요. 오! 변속되는 맛이 남다릅니다. 역시 DCT가
편안하고 고급스럽진 않지만 이렇게 달릴 때에는 화끈한 맛을 같이 주기 때문에 진짜 이 N라인하고 잘 어울리는 궁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 터보를 탔을 때에는 이 브레이크 감각이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피칭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N라인도 조금 밟아본 다음에 좀 급하게 밟아볼게요. 오, 똑같네요. 이게 가솔린 모델하고 브레이크 성능은 똑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N라인 같은 경우는 290마력을 발휘하는 만큼 진짜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진짜 잘 나가다가 뒤에 차 없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잡아도 쏠리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화면으로 봐도 제가 좀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실제로도 이 소나타 N라인을 탔을 때 브레이크 감각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준대형 세단, 그랜저를 탄 것처럼 좀 중후한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속 70km에서 100km까지 브락셀! 오! RPM 5,500에서 변속 100km 넘었거든요? 확실히 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래도 잘 달리는 고성능 파워트레인이지만 감성 마력이 한 스푼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 밟을수록 너무 잘 나가요, 이거. 너무 잘 나갑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까지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와, 야, 신형 소나타는 진짜 이 횡운동을 할 때 물론 직진 가속 성능 좋습니다. 좋은데 코너를 돌 때나 선의 능력, 이렇게 횡운동을 할 때 정말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 N라인 같은 경우는 최대 19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해보겠습니다. 진짜 무슨 고성능 차를 탄 것처럼 너무 안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서킷을 달리는 차량, N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BMW의 M 시리즈 아니면은 벤츠의 AMG 라인, GT 라인 이런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횡운동을 할 때 좀 단단하게 붙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승차감이 딱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소나타 N라인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방금 탔었던 1.6 터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이렇게 잘 달리면서 잘 잡아주기 때문에 차대 감성도 높게 느껴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완성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N라인에서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신형 소나타 D 엣지가. 근데 일반 라인 2.0이나 1.6 터보 아마도 일반 가솔린 라인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요. 그 라인 같은 경우는 고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탔을 때에는 조금 승차감이 단단하다, 탄탄하다, 기존의 소나타 승차감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승차감 같은 경우는 N라인하고 그냥 일반 가솔린 라인하고 조금 차별화를 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둘 다 이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접점을 찾아서 약간 조금 탄탄하게 만들자 해서 기존 버전보다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N라인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소나타 판매율을 보면은 총 32,000대 정도가 팔렸는데요. 그 중에서 N라인은 한 150여 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는 않는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tas을 때에는 만족도가 정말 높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은 이 N라인,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가진 N라인은 이 D 엣지가 마지막에 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2.0이나 아니면 1.6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파워트레인의 N라인 패키지, 그러니까 디자인 패키지인 거죠. 디자인 패키지만 남겨두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보면은 이 고성능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이 가격을 주고 데일리카로 같이 타면서 솔직히 맨날 데일리카로 타지 맨날 와인딩하고 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성비가 일반 모델에 비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선택률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고성능 파워트레인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컵홀더 사이즈가 조금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에도 뭔가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컵이 꽉 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신형은 뭔가 좀 널널합니다. 그래서 뭔가 벤티 사이즈도 잘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HUD를 제가 켜놓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HUD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8인치였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10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픽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팜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콘솔 박스 부위에 손목을 얹을 수 있는 이런 쿠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키가 작고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앞으로 당겨 놓고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간혹가다 이 암레스트가 팔에 걸쳐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팜레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양한 분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성인식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는 트림을 구매하셔야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의 3시간 동안 약 150km를 주행을 하면서 소나타 1.6 터보와 2.5 터보, 이건 N라인이죠. 이렇게 두 차종을 같이 타봤는데요.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 풍절음이 조금 더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MVH가 조금 더 좋아졌죠. 그리고 가속감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브레이크 감각 같은 경우는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차감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2.5 터보 N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의 N라인을 시승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엔 조금 어렵긴 하지만 1.6 터보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가속감이 정말 좋고요. 또 이제 달리는 고성능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이런 변속의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른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소나타하고 공유를 할 뿐이지 흡사 그냥 아반떼 NA와 아반떼 N을 탄 것처럼 그냥 다른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소나타 N라인 같은 경우는 데일리카로 타도 충분하게 괜찮을 만큼 승차감이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 동안 소나타를 시승하면서 운전 피로도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소나타 자체가 뭐 운전 피로도가 그렇게 쌓이는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엔 제가 이 소나타 신형의 메인 2.0 자연흡기 파워트레인의 시승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긴 영상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승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